자, 오늘은 예정했던 대로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해리포터 관련 Q&A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어떡 하다 보니까 구독자 1만 명 기념이 되어버렸는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도 뭐 남들 다 하는 수익 공개나 한번 해볼까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잉. 쿵짝짝 쿵짝짝 짜잔! 빵원입니다. 엄마, 나 열심히 할게. 자, 질문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니까 한 분이 질문을 여러 개 하신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해리포터 관련 질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에 대한 질문도 보내주셔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닉네임이 기상어인가요? 뭔가 독특한 설명충 이미지를 가지고 싶었는데 닉네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상어라는 동물을 생각해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보통 상어는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파고드는 컨셉으로 채널을 운영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굳이 귀상어로 했던 이유는 다른 상어들은 이미지 자체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귀상어가 영어로 망치머리 상어거든요. 그래서 헛소리하면 망치로 뚝배기를 깨버린다는 의미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캐릭터를 보시면 허리에 망치를 차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렇게 많은 정보들은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입니다. 보통 댓글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영화와 원작 소설책,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포토모 사이트, 롤링 작가 트위터, 그리고 각종 팬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귀상어님은 포토모에서 호그와트 기숙사, 페트로누스, 지팡이, 일버르모니 기숙사는 뭘로 배정받으셨나요? 저는 슬리데린, 차우차우게, 낙엽송 나무 13인치, 피닉스 깃털, 폰드 서펀트입니다. 해리포터에 나왔으면 지나가는 중목자로 나오기 딱 좋죠. 다음 질문입니다. 여자친구 있나요? 마법으로 귀상어님 여자친구 만들 수 있나요? 야. 개인 질문이 끝났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해리포터 관련 질문들입니다. 머글과 마법사, 스퀴프 혼혈 마법사가 생리적으로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머글과 마법사를 나누는 기준은 마법 능력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리고 확연히 다른 점은 수명의 차이가 있겠죠. 머글은 100살을 넘기기가 힘들지만 마법사들은 평균적으로 150살을 산다고 합니다. 혼혈 마법사들도 마법사와 기본적으로는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퀴프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에게 마법 재능이 없듯이 마법사처럼 오래 살았다는 스퀴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퀴프의 대부분이 마법 세계에서는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머글과 함께 살던지 블랙 가문처럼 제명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머글 사회에 섞여 들어간 스퀴프들의 후손 중에서 마법사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그들이 머글 태생 마법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호그와트에 입학하려면 입학 허가서에 적힌 준비물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머글 태생 마법사들은 이를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요? 호그와트의 관계자가 다이애건 엘리까지 동행해주는 건가요? 돈은 머글 돈을 그린고트에서 환전해서 쓰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해리의 경우처럼 보통 마법사의 경우에는 호그와트 입학 통지서는 부엉이를 통해 전달됩니다. 하지만 머글 태생 마법사의 경우에는 학교 관계자 중 한 명이 찾아가서 부모에게 마법 세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입학을 거부하면 기억을 지우고 없던 일로 하면 되겠죠. 아마 헤르미온느의 경우에는 맥고나걸 교수가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준비물에 관해서도 이때 설명해줬을 것 같습니다. 다이애건 엘리로 가기 위해서는 리키 콜드런이라는 술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곳의 바텐더인 톰이 허락한 사람만 다이애건 엘리의 입구로 갈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다이애건 엘리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막아서겠죠. 머글 부모들도 다이애건 엘리에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밀의 방에서 보았듯이 헤르미온느는 부모님들과 함께 다이애건 엘리에서 돌아다녔거든요. 작중 언급은 없었지만 머글 태생 마법사들은 마법 세계의 화폐로 환전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폐는 영국 마법 세계에서는 갈레온, 시클, 넛 세 가지가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작가님이 밝힌 환율로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 1갈레온이 5파운드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헤르미온느는 외동딸인가요? 네, 외동딸입니다. 작가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 헤르미온느는 여동생이 한 명 있게 설정하려고 했는데 소설 첫 편에서 소개 안 하고 보니까 이제 와서 넣기에 늦었다 싶어서 뺐다고 합니다. 해리포터 영화 만드는데 얼마나 드나요? 한 편당 1억에서 1억 5천 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하네요. 한국 돈으로는 2천억 정도입니다. 와, 정말 싸다. 다음 찰리 위즐리는 영화 죽음의 성물에서 지네 가족들 죽어가고 다쳐가는 동안 어디서 뭘 했나요? 그리고 영화 말고 더 등장한 적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영화에서 찰리 위즐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설상으로는 죽음의 성물에서 나왔습니다. 찰리 위즐리가 루마니아에 있다고 론이 말한 적이 있는데 찰리는 불사조 기사단에 참여하기도 했고 주로 외국에서 조력자들을 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호그와트 전쟁에서도 지원군을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왔던 적은 트리위저드 시합 때 용들의 관리를 위해 등장한 적이 있고 빌 위즐리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해주기 위해서 등장했었습니다. 마법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어린 마법사들이 어느 학교로 갈지 그리고 받을지 말지 또한 필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권장할 따름이죠. 헤르미온느처럼 책을 달달 외우는 친구들도 결국엔 학교로 가서 배워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홈스쿨링을 한 마법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본인 의지는 아니었지만 호그와트에 입학을 거부하고 홈스쿨링을 했던 일버르모니의 설립자 이솔트 세이어가 있죠. 애니마고스들이 변하는 모습과 페트로누스는 같은 모습으로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로 그럴 확률이 높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페트로누스에서 나오는 동물의 형상은 본인의 내면을 상징하는 동물이 나오는 것인데 애니마고스의 형태 또한 시전자의 성향이나 성격을 반영한 동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시리즈에 등장했던 두 가지 마법을 모두 익힌 마법사들은 애니마고스와 페트로누스가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와 맥고나걸 교수가 있죠. 하지만 페트로누스의 경우에는 강한 정신적 충격이나 심리적 변화로 인해 동물이 바뀌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성물에서 크레이버와 고일 중 한 명이 갑자기 흑형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한 명은 격투기 선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통통한 애는 왜 영화 출연을 그만둔 건지 무슨 사연으로 갑자기 교체된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소설에서는 해당 장면에 말포이, 고일, 크레이브 3명이 나왔지만 영화에서는 크레이브를 대신해 슬리데린의 학생인 블레이즈 자비니가 나옵니다. 참고로 자비니는 원래 소설에도 있던 인물입니다. 대체된 이유는 현실에서의 문제였는데 빈센트 크레이브 역의 제이미 웨일렛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음 혼테일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걔는 미국 갔습니다. 뭐?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아니야, 호텔은 살아있단 말이야. 이상입니다. 시리우스 블랙이 벨라트릭스와 싸우다가 넘어져서 죽은 아치형 문이 뭔지 궁금합니다. 영화 내에서도 언급이 전혀 없어서요. 책에서도 딱히 나와 있지가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왜 죽는지, 그 문은 왜 존재하는 건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장소는 마법부의 미스터리 부서였습니다. 미스터리 부서에는 여러가지 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화에 나왔던 건 예언의 방과 죽음의 방이었습니다. 예언의 방에는 각종 예언들이 수정 구슬에 보관되고 있는데 보관되고 있는 구슬에는 마법이 걸려 있어서 예언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올리게 되면 미쳐버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먹는 자들이 해리가 예언을 들어올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그들을 피해 달리던 해리 일행이 도착한 곳이 죽음의 방입니다. 이 방의 중앙에는 검은 베일에 둘러싸인 아치형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저승으로 통하는 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검은 베일은 그 경계선이고요. 이 베일을 넘어갔다가는 영원히 죽음의 세계에 갇혀버린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해리와 루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기도 했는데 다른 일행들은 안 들린다고 하죠.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죠. 해리가 세스트라를 처음 봤던 장면입니다. 여기서 들렸던 소리는 죽은 자들의 속삭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마법부도 이 문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 위에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작가님조차 이 문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 문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면 왜 죽는지는 모릅니다. 그야말로 미스터리죠. 그래서 사실 죽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리우스는 벨라트릭스에게
영화에서는 아바다 케다브라를 맞았지만 소설에서는 붉은 빛의 주문을 맞고 휘청거리며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의 뒤편으로는 물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처음에 소설을 읽은 팬들은 시리우스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붉은 빛의 주문은 아마도 스투페파이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해리가 불러낸 부활의 돌의 영혼 중에 시리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싸워서 죽는 게 아니라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그 문을 통해 죽였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독한 악연의 더즐리 가족과 떨어질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시리우스와의 행복한 생활을 꿈꾸던 해리에게 갑작스러운 시리우스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롤링 작가 또한 불행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던 중 어머니를 병으로 잃기도 했습니다. 그때 느낀 상실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해리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어요. 한 10명 남짓 정도 생각하고 시작했던 건데 거의 100명 가까이 참여를 해주셔서 메일함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해가 싼데 잠깐이지만 인싸 기분 들고 좋네요. 와, 신난다. 보내주신 질문들은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답변 못해드린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 주제로 계획하고 있던 것들도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건 아예 뺐습니다. 나중에 나올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아직은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다음엔 실시간으로 진행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